자, 2번 논제에서 A, B 물체 그리고 C 물체 모든 물체들이 질량이 M인데 지금 1번 문제에서는 2번 문제 1번에서는 A, B라고 하는 애들은 그냥 2M짜리 한 물체처럼 그냥 생각을 해버려도 되죠. 이런 상황에서 용수철이 C 물체와 이렇게 중간에 두 개 동등한 용수철이 달려있으면서 처음에는 여기 이렇게 줄도 달려있고 해가지고 압축이 펴지지 않을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물체들이 이제 처음에는 정지해 있다가 줄을 자르면, 요 연결된 줄을 타닥 자르면 용수철이 펴지면서 이게 용수철이 B와 C 부분에 단단하게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끼어 있기만 하고 용수철이 펴지다가 원래 길이로 돌아온 이후에 더 늘어나려고 그럴 때 얘를 이제 당기는 역할은 못하고 둘을 튕겨내는 역할만 한다라고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학생들이 수레와 수레가 용수철을 사이에 두고 연결되어 있었던 상황이다 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우주 공간에서 특별히 공기저항 마찰 그런 것들은 영향 없이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상황이라 그랬을 때 이게 줄이 끊어져서 A와 B를 한꺼번에 보는 왼쪽 물체는 진짜 왼쪽으로 튕겨나가고 단독 물체 C라고 하는 물체는 오른쪽으로 튕겨나간다라고 그럴 때 학생들이 이게 만약 수능 문제였다면 이렇게 풀기 시작을 하죠. 둘이 분리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운동량의 합은 보존된다. 그죠? 두 번째로 두 물체가 A, B는 같이 봅시다. 두 물체가 정지 운동에너지 0, 0이었었다가 튕겨나가는 속력을 가지게 되면 운동에너지를 이제 가지게 될 텐데 아니 그럼 운동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하면 여기 저장돼 있던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두 물체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적당한 속도와 이런 걸 가지게 됐어. 그러면서 수능 문제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아예 처음에 정지 있었는데 운동량 보존이 되려면은 전체적으로 질량 2대 1인 물체들은 왼쪽 오른쪽으로 V 대 2V의 속도를 가지고 날아가야 된다. 그런 속력을 가지고 날아가야 된다. 그러면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2m의 V제곱하고 2분의 1 m의 2V의 제곱 한 것이 두 용수철에 의한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2배 2분의 1 kx제곱의 2배인 것이 이렇게 분배됐다라고 풀어야 된다. 이제 그런 다음에 요거 쭉 전개해가지고 답 내주는 거. 이게 보통의 문제들 풀이하는 방법이죠. 자, 그런데 1번 문제는 약간 연습 문제예요. 약간 연습 문제로서 이런 과정으로 답을 내는 건 일단 맞아요. 숫자 직접 대입해가지고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E0였다. E0, E0 두 개짜리 해가지고 쭉 나타내서 전개해서 V값 또는 EV값 구해주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논술 답안지에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지를 어떻게 작성했는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역학 관련한 문제들이 실제로 각 학교에서 연대에서도 자주 나오고 다른 학교에서도 무조건 역학 관련한 문제가 출제 대상 1번이죠. 뭐 굴절이니 반사니 뭐 양자역학이니 이런 것들 좀 순위가 많이 떨어지고 전자기 그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래도 역학만 하진 못하다 그랬을 때 이런 거 나올 수 있는데 역학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법칙이라는 것들이 운동량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또는 일에너지 정리 이런 걸 제일 많이 써요. 무슨 뭐 등가속도 운동으로 해석하면서 하는 그 중간 과정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자주 쓰는 특히 운동량 보존 법칙과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걸 답안지에는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점수를 획득하기, 가점을 받기가 유리하냐 요걸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자, 먼저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답안지 중에는 이렇게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A와 B를 한 물체로 보고 C 물체까지 해가지고 전체 물체에 대해서 용수철이 원래 상태에 있을 때보다 이제 용수철이 펴지고 두 물체가 움직이게 됐을 때의 이 상황에 대해서는 전체
물체들의 운동에 대해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또는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고 따라서 식 세우고 또한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됨으로 이런 얘기도 써놓곤 하는데 자 일단 이거는 개인적 취향이에요. 내 취향인데 운동량 보존 법칙을 써야 될 때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하여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라고 하는 걸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그 표현 자체를. 나는 뭐라고 하고 싶냐면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분리되는 과정에서 두 물체의 또는 세 물체의 두 또는 세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일정하다 내지는 보존된다 라고 이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보다는 그 말을 풀어서 운동량의 합이 보존된다, 일정하다 라고 쓰는 걸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데 이건 뭐 그렇게 뭐 대단히 가감점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법칙을 적용한다, 이런 것이 적용 가능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는 마치 뉘앙스는 약간 그래요. 아, 얘가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는구나 라고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적용했구나 라는 느낌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쓴 거는 그 과정에 대한 물리적 의미를 해석하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합니다. 근데 그냥 이 설명은 조금 마이너한 설명이고 이렇게 쓸 때가 훨씬 득점에 유리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죠. 자, 내가 물어봅니다. 두 물체의 분리 과정에서 연력학 1법칙 성립하니? 연력학 1법칙 성립해요? 자, 연력학 1법칙 선생님 무슨 뭐 온도 변화 같은 건 생각하지 않을 텐데 왜 연력학 1법칙이 나와요? 연력학 1법칙이 뭐니? 좀 확장해서 풀어서 쓰면은 에너지라는 것은 그 형태만 변화되고 변경될 뿐 총량이 갑자기 늘어나거나 총량이 갑자기 없어지진 않는다. 조금 확장했으면은 상대성 이론 얘기하면은 질량 에너지까지 포함한 그런 에너지가 뜬금없이 아예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하진 않는다. 이게 연력학 법칙이라면 이걸 물어보는 거네.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뭔가 에너지의 전환만 일어났지 그게 형태만 변하는 거지 갑자기 생긴 건 아니다라는 연력학 1법칙 적용 가능해요. 근데 그거 여기다가 이게 맞는 말이긴 한데 안 쓸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줄 끊었습니다. 그래서 펴지는 과정에서 연력학 2법칙은 성립하니? 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한 상황들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상황으로만 벌어진다. 뭐 이런 풀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건데 이 법칙 성립하니? 아, 하겠죠. 당연히 연력학 2법칙 언제나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 법칙도 성립을 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법칙들, 물리에서 나오는 법칙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질량 보존의 법칙 성립하니? 아, 선생님 당연하죠.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러는데 특정 상황에서 위배되지 않고 또는 성립하는 법칙들은 여러 가지 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풀이 과정에서는 이게 유용하니까 쓰고 싶은 거지. 무슨 얘기냐면 특정 상황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성립하는 법칙은 많은데 나는 왜 이걸 언급하고 있느냐를 써줘야 된다고. 아니 이렇게 써놓으면 이것도 성립하고 이것도 성립하는데 왜 얘만 가지고 이렇게 지금 적용했어? 아, 이게 유용하니까요. 아,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 해보면 안 돼.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른 것들에 대해서 배제하는 이유 내지는 그걸 지금 안 쓰는 이유 내지는 이걸 지금 쓴 근거를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말이 어렵나? 자, 여러분들은 객관식 문제를 푸는데 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건 당장 이거 적용해서 계산해서 답을 내야 돼를 따라가는 게 익숙한데 그렇게 쓰는 게 수능 문제 잘 푸는 모든 학생들에게 아주 익숙한 방법이라고. 자,
여러분들이 경쟁해야 되는 상대는 나보다 수준이 매우 높거나 매우 떨어지는 학생들이 이제 아니죠.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얘네들은 지원한 대학하고 학과가 아예 달라요. 나랑 논술 요 문제 풀이 과정에서 경쟁할 상대에서 아예 배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합부를 다퉈야 되는 친구들은 그 학과, 그 학교의 그 학과를 쓴 적당히 여기는 갈만한데 라고 했을 나랑 실력이 거의 비슷한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뭐야? 아마 수능 문제 풀이하는 방식 그대로 따라서 내가 떠오르는 대로 적절한 방법으로 쓴 답안지, 그래서 잘 풀었다라고 스스로는 만족할 만한 답안지, 거기까지 쓰면 뭐라고?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기본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나는 잘 풀어서 이거에 대해서 답을 맞았어. 지금 만족할 수준의 답안지는 그것도 못 쓰면 아예 탈락할 답안지라고. 특히 여기 연대 지원한 친구들 많은데 연대 지원한 친구들 공부 되게 잘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뭐 다른 대학도 뭐 다들 마찬가지긴 하지만 다른 대학들도 우수한 학생들 다 지원을 하죠. 그러는데 딱 그 수준의 답안지가 뭐 지금 1회, 2회 지나면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았을 때 썼을 그런 답안지로서 기본 점수를 확보하는 정도까지 쓴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얘기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시 지원을 해보면 최종 경쟁률 얼마 나온다고? 최종 경쟁률 대충 알고 있니? 최소한 20대 1에서 많으면 50대 1, 100대 1 막 나옵니다. 물론 중복 지원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야 되긴 하지만 실질 경쟁률은 감안을 좀 하긴 해야 되지만 뭐라고? 지원자 중에 5%에서 1%만 합격을 한다고. 95%에서 98%, 99%는 원섭이 날리고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기본 점수를 받았다. 이것도 사실은 불합격이에요. 거기에서 약간 점수를 더 받아야 이거 가지고 합격하는 건데 요 점수로 갑자기 상위 1%로 넘어간다. 왜냐하면 딱 요 기본 점수만 받은 친구들이 90%이기 때문에. 계산 실수에서 답을 틀리는 친구들 하위 5%에 속합니다. 상위 5%, 3%, 2%에 얘들보다 2점, 3점 더 받은 애들이에요. 다 어쩜 그렇게 채점해보면 답안지가 똑같이 생겼어요. 거의 똑같이 생겼어요. 약간의 그런 배치 같은 것만 다르지 서술하는 내용은 똑같은 학생들이 거의 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논술 대비를 충분히 안 한 상태의 지금의 수준에서 나올 답안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금 나름 열심히 쓴 답안지가 탈락 답안지고 불합격 답안지고 지금 내 실력보다 나아질 답안지를 쓰기 위해서 앞으로 공부를 더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자, 그런 차별성이 나타나는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아마 부족할 것이 이런 문제는 항상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나올 그 중간에 생략돼 있을 요 논리적 비약을 채워주는 거. 이거 연대 같은 경우엔 보통 대문항 4개 나오는데 1번에서 총점 뭐 15점짜리 1번 문제에서 남들 뭐 보통 한 12점 받을 때 나는 13점 받고 2번 20점짜리에서 남들 16점 받을 때 나는 17점 받고 해서 1, 2, 3, 4 총 4점 추가 득점하면 수석이에요. 각각에서 추가 득점 3점 더 받았다. 그래가지고 남들 뭐 76점 받는데 나 78점 받았다. 그럼 합격입니다. 왜냐면 거의 100% 76점, 75점 받을 거라서. 그걸 노려야 되는데 그런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할 수 있을 부분이 학생들한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걸 메워주는 게 뭐냐? 어떤 법칙을 도입해서 활용할 때마다 지금은 그게 이렇기 때문에 적용 가능하다라는 그 간단한 몇 글자 한 줄만 더 써주는 거. 이런 거 쓰는 걸 연습을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얘기, 내가 당장 생각난 것만 쓰는 게 아니라 자, 뭐다? 법칙 운운할 때는 그 법칙이 왜 지금 적용하는 건지를 쓰는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씁니다. 2m짜리, m짜리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이거 당연히 풀이 과정으로서 적절한데 왜 첫 번째 일단 운동량이 보존되는 상황을 쓰느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하는지
그 조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언제 성립해요? 운동량 보존 법칙은 보통 두 물체 이상이 충돌하거나 분열할 때 쓰곤 하는데, 여기서 굴러 내려온 거, 미끄러져 내려온 거 얘랑 충돌하는 그 직전 직후에 쓰는데, 이럴 때 쓰죠. 두 물체가 원래 V1, V2 속도로 움직이다가 충돌하니까 운동량이 바뀔 상황이야, 속도가 바뀔 상황이야. 뒤로 튕겨나갈 수도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각각의 물체는 사실 운동량이 변해. 그런데 합이 보존된다라고 할 거죠. 그럴 때 운동량이 변하다. 속도가 변해. 속도가 왜 변해? 속도는 무조건 힘을 받으니까 변하는 거죠. 그런데 얘의 속도 변화는 어떤 힘에 의해서 B하고 A와 B 중에 B하고 충돌해서 접촉 때문에 탄성력 또는 수직항력으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받으면서 그에 의한 속도가 변한다. B는 A하고 접촉에 의해서 받을 힘에 의해서 속도가 변한다. 운동량이 변한다. 그래서 속도가 변하는 원인 이 힘과 이 힘, 작용 반작용 관계.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그리고 둘이 작용할 시간이 공통인. 그러니까 운동량 변화량들이 공통이라서, 방향이 반대고 공통이라서 최종 운동량 합이 보존된다. 이렇게 가는 거죠. 충돌하는데 그 사이에 누가 낑겨서 야 이렇게 툭툭 쳐주고 이러면 운동량 합이 보존이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고. 언제 운동량 보존을 쓸 수 있느냐? 둘 간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분리가 일어나는 가운데 같은 크기의 힘을, 각각의 물체가 같은 크기의 힘을 반대 방향으로 동일한 시간 동안에 받으면 되겠다. 이거는 작용 반작용 관계였지만 분리되는 과정에서 용수철이 AB에게, 용수철이 C에게 가는 힘은 작용 반작용 관계는 아니죠. 하지만 이상적인 용수철은 양쪽 물체에게 같은 크기의 힘을 항상 반대 방향으로 줄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두 번 작용해도 이 얘기가 성립을 하네. 그러면 정리. 분리 과정에서 각각의 용수철은 A와 B 한 덩어리 물체에게 그리고 C라는 물체에게 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순간순간 같은 크기의 탄성력을 반대 방향으로 같은 시간 동안 줄 거기 때문에 A와 B가 용수철로부터 받았을 탄성력에 의한 충격량과 C가 받았을 용수철에 의한 탄성력에 의한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므로, 그 충격량끼리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일 것이므로 모든 물체들의 운동량의 합은 보존이 될 것이다 라는, 이번엔 조금 말이 길긴 했네. 요 말, 그러니까 채점자도 똑같은 답안지 수십 장, 수백 장씩 보다가 그냥 이럴 땐 이렇게 해서 푸는 거예요. 이럴 땐 여기 대입하면 돼요. 라는 것들만 보다가 어떤 법칙에 지금 적용할 수 있는 이유, 근거, 논리성의 비약을 딱 메워준 저 한 줄 내지는 한 줄 반, 저런 걸 보면은 야, 이걸 굳이 이렇게 쓰긴 했는데 안 써도 답은 나오는데 논리가 꽉 차 있네. 그러면은 뭐 대단히 높은 점수를 갑자기 줄 수는 없고, 얘따 먹어라 1점. 그러면서 이제 1번에서 1점 더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들 16점 받을 때 얘는 17점 받아요. 자, 2번 갔더니 또 어휴 그런 게 있어요. 1점. 하다 보니 합격.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향해 갈 수 있는, 연습할 때 주의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자 효율적인 방법은, 내가 일반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었어, 이걸 적용해서 풀었어 했을 만한 모든 법칙, 원리 같은 것들을 이게 이런 상황이니까 쓰는 게 적절해, 합리적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조건 추가적으로 언급 더 하는 거. 수능 문제 풀 때는 일단 빨리 정확하게 푸는 게 장땡인데, 논술 문제에서는 답안지 작성할 때는 첨예한 논리 구조를 통해서 풀이 과정이 적절하게 돼서 답까지 제대로 내는 거를 전체적으로 채점을 한다. 그 특성을 이해한다면은 요런 것들 한마디 지적하고 또 쓰는 거, 요런 것들이 득점에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요소이다. 자, 또 가봅니다. 자,
그러하기 때문에 과정에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그래서 보존될 것이다. 일정할 것이다. 따라서 질량이 2대 1이고 물체들이 처음에 정제했을 때 운동량이 제로로서 보존돼야 되니까 속력은 1대 2, 방향은 반대로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걸 써준 다음에 또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용수철에 저장됐었던 포텐셜 에너지가 A와 B의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났을 텐데 요것도 용수철 펴지고 이럴 때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돼. 왜? 난 그냥 맨날 문제 이렇게 풀었는데 이렇게 넘어가면은 논술 답안지로서는 논리 비약 또는 빈 구멍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다. 자, 여러분들이 이런 연습이 아마 안 돼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은 요거 조건에서 V 대 2V의 속력 구했는데 이 식을 쓰기 위한 운동 에너지의 합, 포텐셜 에너지 원래 저장돼 있고 말하자면 이거 지금 문제에서는 EE0죠. 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것까지 했어. 이제 요걸 써야 되는데 이제 또 내가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고민이 되는 거야. 뭔가 들은 얘기가 있으니까. 아이고 한마디 깔아놓고 써야 되는데 싶어요. 뭐라고 쓸래?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문장 구성이 돼요? 아마 잘은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논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식들, 법칙들 그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 전제로 조건을 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까라는 거 이것들을 검토하는 것만도 내가 공부를 잘 안 했는데 물리2 출제가 굉장히 될 만한 부분 관련한 풀이 과정 쭉 연습해보고 추가 공부해보고 중요해요. 문제들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 기본이고 논술을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이고 똑같은 답안 이번에 문제 쉽게 나왔네. 이거 수업 안 들었어도 풀 수 있었을 만한 것들인데 이럴 때도 나는 붙어야 되잖아. 그럴 때는 이런 게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더 생각해 보는 것 또는 수능 대비하기 위한 문제집 풀거나 모의고사 풀고 그럴 때 풀 때는 그렇게 풀고 한번 검토를 하면서 나는 이걸 풀면서 이런 문제였다면 중간에 또 이런 거 썼구나. 이거는 도입하는 부분에서 어떤 조건을 확인하고 써야 됐을까 이런 것들 한 번 더 조금씩 생각하는 거 이런 논술 공부를 따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것들 관련한 그런 추가적인 내용들 요런 것들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 요거 습관을 좀 들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그렇던 포텐셜 에너지들이 운동 에너지로 전환됐다라고 하는 요 과정에서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요? 뭐를 어떻게 언급하는 게 좋겠다? 자 이거는 조금 내용상 말이 길어질 수도 있어서 이거는 상황상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졌으니까 그냥 일로 갔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나 에너지 전환 관계에선 반드시 2일이라는 물리량이 개입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의 특정 힘으로 2일을 해줬다 라고 한다면은 그 2일을 받은 물체에서는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게 펴지는 과정에서 각각의 물체 A와 B 그리고 C가 2일을 받는다면 탄성력이라는 힘을 받아서 탄성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 힘을 받는 동안 조금 움직이는 것 때문에 2를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물체들의 힘을 받은 용수철이 가하는 힘을 받았을 A와 B 또는 C까지의 에너지 변화로 나타났을 것이다. 그런데 탄성력이 한 2일이라는 거는 이게 원래는 일일이 계산을 해야 되지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탄성력이 해준 일로 에너지가 원래 그럴 때 쓰는 겁니다. 포텐셜 에너지가 특히 그럴 때 쓰는 거예요. 탄성력이 한 일은 요거는 아주 자세히 설명하면 아예 교과서를 쓰는 게 돼버리는 거니까 그 탄성력이 물체에 해준 일은 탄성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로 나타나므로 포텐셜 에너지 변화가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 변화에서 지금
속도가 빨라진 것밖에 안 보이니까 물체 입장에서는 운동에너지 변화로 나타났을 것이다. 요런 얘기. 자, 여러분들 듣고 나면 의외로 별 얘기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답안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이런 거 없이 운동량은 보존돼야 돼. 질량비 2대1, 속력비 1대2, 방향은 반대, 정제 있었으니까. 그리고 탄성 포텐셜 에너지, 용수에서 전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 E0가 두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되었을 것이므로 식. 그래서 계산 답. 쓴 거 하고 두 물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과정에서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할 탄성력이 각각에서 일정한 크기의 힘을 이렇게 해줘가지고 운동량은 보존될 거니까 이거. 각각의 물체는 공기저항과 뭐 마찰이나 다른 요소들도 배제를 한다면은 탄성력에 의한 힘에 의한 E를 받았을 것인데 그 탄성력이 한 1은 용수철의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을 것이고 그 1에 의해 물체들의 운동 에너지가 변했다면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와 운동 에너지가 같을 것이다. 따라서 이렇다라고 하면은 말을 막 만들어낼 필요 없이 당연한 얘기 아이 누가 그거 몰라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되잖아 라고 할 만한 내용들을 더 썼는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첨예한 답안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답안지의 연습장화 쓸데없이 채점도 안 될 사칙연산 잘해요, 이항 잘해요, 약분 잘해요 밖에 안 나타날 수식전개만 막 쓰거나 아니면은 장황하게 뭐라도 이 풀이 씩씩씩 하고 나면 쓸 게 별로 없어서 뭐라도 써야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읽어보면은 굉장히 굳이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중언부언하면서 쓰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질 답안지보다는 이거 저거 다 빼면 뭐 쓸 게 없는데요가 아니라 아니 이런 건 쓸만하잖아 라는 것들로 모인 이런 답안지가 충실한 답안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마어마한 새로운 논술 답안지를 쓰는 비법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엄청 새로운 비법은 없는데 이게 맨날 간과하던 이것들 빈칸 논리비약을 채워주는 게 그게 비법이란 얘기입니다. 문제들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서 새로운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이런 것까지는 쓸 필요도 없고 그러는데 여러분 요런 내용들이 실제 답안지에선 드러나고 현출되면 좋겠다라고 하겠어요. 자, 그리고 2번 논제에서는 용수철 A, B를 연결한 것이 먼저 이렇게 펴진 다음에 B, C가 날아가는 과정에서 이미 속도가 제로가 아닌 두 물체 사이에서 용수철이 펴지기 때문에 계산 과정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기는 하죠. 그러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 같은 내용 비슷하게 쓰면서 전개하면서 계산만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뒤에 나오는 해설 확인하시고요. 자, 오늘은 이거 잠깐 보려고 그래요. 3번 논제에서 첨삭 안 받은 다 받을 게 없었던 친구들도 있어가지고 그러는데 3번 논제에서 1번하고 2번이 이게 굉장히 표현상 애매한 애들입니다. 자, 좀 간단하게만 알아볼게요. 자, 여기 두 물체 A와 B가 거의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어요. 둘 사이에는 적당한 길이의 줄이 5m짜리 줄이 느슨하게 있었습니다. 2kg짜리, 3kg짜리가 있는데 이거 B를 밑에 있는 애를 요게 A죠. A를 탁 놓으니까 A가 나름 줄 느슨한 동안 자유낙하해요. 5m 동안은 자유낙하하겠죠. A, B 연결한 줄이 팽팽해질 때까지는. 그래서 팽팽해질 때까지 얘가 V라는 속도가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줄은 느슨했을 뿐인 거지 원래 되게 단단한데 얘는 좀 약한 애야. 그래가지고 이게 두두두둑 하다가 탱 되면은 이게 툭 끊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이게 끊어져서 이게 딱 펴진 순간 빡 해가지고 툭 끊어져서 지금부터 낙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게 끊어진 순간 얘와 얘는 속도가 순수하게 A는 V였었는데 V''이 돼서 일단 움직이기 시작을 할 거예요. 연결된 상태로. 그럴 때 이게 2kg, 3kg였었는데 V와 V'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끊어진 직후의 속도 관계. 직후의 속도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약간 요건 그 새롭기는 합니다. 그런데 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별 생각 없이 이런 것도 사실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요. 그래서 뭐 아래로 3V가 아래로 V 프라임 2, 3, 5 5V 프라임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운동량 보존 법칙 쓰면 돼요. 에너지 보존 법칙 쓰면 당연히 안 됩니다. 근데 왜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쓰면 된다? 아, 이게 V에서 V 프라임이 되네. 제로에서 V 프라임이 되네. 각각의 운동량이 변하겠네. 얘들은 왜 운동량이 변한다? 이 순간적일 때는 중력은 거의 일을 안 한다 치고 A가 왜 속도가 변하느냐? 느슨했던 줄이 갑자기 장력이 걸려서 A를 당기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B는 왜 속도가 생기느냐? 일단 줄이 끊긴 이후에 제로가 V 프라임이 될 때까지 이 장력이 당기니까 줄은 끊어지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의미 없는 중력은 가해지는 것만 제외하면은 A의 속력을 변화시킬 힘, B의 속력을 변화시킬 힘은 모두 둘을 연결한 이 사이에 걸렸을 장력, 줄에 의한 장력이었을 거기 때문에 T가 얘한테 힘 가고 T가 얘한테 아래로 힘 가한다. 그의 운동량이 변한다. 충격량이 같고 방해 반대이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식으로.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냥 근거 없이 쓰면 안 되겠고 하나만 더 해봅니다. 뭐 이후 과정은 여러분들이 더 생각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논제 3의 2번이에요. 바로 밑에 나오는 괄호 2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자, 요거 경사면이 있습니다. 마찰이나 공기장은 없을 거예요. 두 물체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아주 평범한 문제입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다가 내려갈 거예요. 내려가다 보면은 A 물체 3kg짜리 30kg짜리 적당히 올라갈 거고 V 속도 돼 있을 거고요. B 물체가 땅바닥에 닿을 거예요. 땅바닥에 그냥 이거 뒤에 문제 한번 볼게요. 땅바닥에 닿을 거예요. 그러고 순간적으로 멈출 거예요. 근데 얘는 V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면은 줄이 느슨해지면서 얘는 경사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거예요. 줄이 느슨해진 다음에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내려왔을 때 다시 줄이 팽팽해진 순간 물체의 속력은 또 V가 될 거긴 합니다. 아랫방향으로. 자, 그런데 줄이 팽팽해졌으니까 이제 되게 비슷해 보여요. 가만히 있었던 얘는 줄이 느슨한 동안 얘가 갔다가 와서 이제 줄이 팽팽해지면 이제 같이 올라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럴 때 순간적으로 V였고 제로였다가 V 프라임이 돼서 또 일단 최초 속도가 바뀐 채로 지금부터 쭉 느려지는 운동을 할 건데 V 프라임은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거 얘기할 때 요 A 물체 30kg짜리고요. B 물체 20kg짜리인데 자, 얘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이것들 간의 관계는 V와 V 프라임은 처음에 속도 제로였었고 V였던 순간에 비해서 30V라는 운동량의 크기가 함께 움직일 그 줄이 이제 팽팽해진 다음에 함께 움직일 30 플러스 20, 50 V 프라임 이렇게 되면 될 거예요. 마치 운동량 보존 법칙을 쓴 것 같죠? 자, 그런데 이거는 특히 또 함정이 있어요. 자, 앞에 부분은 생략했습니다. 그냥 문제 풀이 과정에서 A가 어디 갔다가 V 상태로 왔다가 함께 움직인 상황 탁 되는 최초 순간 V 프라임에 대해서 마치 운동량 보존 법칙 비슷한 걸 썼는데 여기다가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함으로 라고 얘기하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논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게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아예 틀린 거예요. 알겠어요? 왜? 고개 끄덕끄덕 하는 친구들은 왜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아예 안 하는 상황이야? 자, 예를 들어서 3kg짜리가 왼쪽으로 5m/s로 움직일 때 얘는 0m/s였어요. 그리고 얘들이 그래 해가지고 3m/s, 3m/s가 됐어.
그래가지고 운동량 5, 3, 150, 0. 3, 90, 2, 60, 150. 성립하는데요? 그렇게 보여요. 근데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왜? 왜 아니야? 이거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예 안 되는 상황이에요. 왜? 봐봐. 얘는 정지했을 때 운동량 0. 얘는 움직일 때 5m/s 30짜리 운동량 왼쪽 아래로 150. 자, 3m/s 됐을 때 얘는 운동량 얼마야? 왼쪽 아래로 90. 얘는 운동량 얼마야? 위쪽으로 60. 운동량 벡터량이죠? 처음 운동량 합 왼쪽 아래로 150이죠? 얘들 운동량 합 위에 각도 생각해서 합 이런 식으로 150은 아니야 얼마 이렇게 될 거라고. 운동량 달라요. 달라졌어요. 운동량의 합이.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 안 합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데는 오히려 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하면 성립함으로 운동량 합이 보존됨으로 이러면 틀린 말이 돼요. 이거는 또. 하지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한 것 같은 답은 쓸 수 있습니다. 왜? 여기서도 설명만 제대로 하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설명만 하면 뭐? 순간적으로 V가 V'으로 속도가 변하고 운동량이 변할 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얘 운동량을 변화시킨 거는 어떤 충격량, 어떤 힘에 의해서야? 장력 때문에. T라는 게 T초 동안, 델타 T,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진 충격량 때문에 얘는 가만히 있던 게 갑자기 팍 쳐주는 순간적으로 그 장력이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준 충격량 때문에 이게 충격량이 완전 방향까지 반대는 아니지만 어쨌든 얘의 충격량, 이 충격량은 운동량을 감소시키고 이 충격량, 운동량을 증가시킬 때 그에 의한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결과적인 운동량의 변화의 크기, 양상은 반대, 크기는 같았으므로 운동량의 보존이 되는 거 아니고 운동량 합이 보존되는 거 아니고 운동량의 크기의 합은 보존된다, 크기의 합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경우에 굉장히 학생들이 답을 잘못 쓰는 경우도 있고 답안 작성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 이유는 법칙들, 공식들에 대한 조건 및 풀이 과정에서 쓸 수 있는 그 상황, 과정을 첨예하게 따져보지 않은 습관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건 특히 표현이나 용어도 주의해서 써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다. 그거 연습시키려고 3번 문제도 낸 건데 상세한 설명 과정이나 풀이 과정은 직접 한번 풀어보고 뒤에 해설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역학 관련해서 우리 물리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법칙과 관련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탄성력 다루는 방법 좀 더 연습이 많이 필요하기는 한데 이쪽 관련한 내용 한번 알아봤어요. 자, 요런 것들 이제 답안 쓸 때 더 주의해봤으면 좋겠고 여러분 제출한 답안지 이거 이제 다음 주에 그 수업 시간에 여러분 답안 풀이 시간에 이제 한 명씩 또 첨삭을 할 건데 제출은 했지만 내가 듣고 보니 조금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아니면은 풀 때는 너무 내가 힘들었었는데 다시 풀어보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집에 가서 똑같은 문제의 답안 다시 써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것 좀 해보고 싶다 그런 친구들은 여기 답안지 가져가시고요. 그 답안지 가져가서 이건 좀 자율적인 숙제로 해와도 되겠고 자, 오늘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질문 있거나 하면은 그런 것들만 좀 마무리로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